발표 시간 정확히 지켜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 질의응답은 그 이후에 두 개 발표를 마무리하고 난 다음에 한꺼번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다음 주제는 전기 자동차 배터리의 패키징 기술 개발 및 동향을 발표해 주실 거고요. 발표자는 서도찬 상무님이시고 미시건 주립대학에서 패키징학 석박사를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한국 존슨의 개발팀에서 근무하셨고 CJ 대한통운에서 자동화 기술 팀장을 역임하셨고 현재는 로지솔 기술연구소장으로 계십니다.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제가 오늘 짧게 우리 K 배터리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리고 그에 따른 이제 포장에 대한 개발에 대해 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본인께서 그 전기 자동차를 구매하셔갖고 운전하고 계신 분 혹시 한번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전기 자동차. 나는 전기 자동차를 사용하고 있다. 아무도 안 계세요? 상당히 의외인데요. 상당히 의외입니다. 지금 자료를 한번 보시면은 이게 2018년도에 예측한 자료라 조금 더 올드한 자료입니다. 보면 지금 그 배터리 시장이 2023년도에 95조 시장이 되고 그 그레이한 바를 보시면 재밌는 게 뭐냐면 이게 보급률입니다. 전기 자동차 보급률. 그러니까 2018년도에는 2%에서 2023년도에는 10%. 여기 계신 분 중에 한 10% 정도는 전기 자동차를 사용하고 계셔야 돼요. 안 하시면 시대에 뒤떨어진 분이시고 오늘 지금 ESG 얘기 많이 하고 있는데 ESG에 동참 안 하신 분들입니다. 제가 회사에서 모니터 해보니까 한 10% 돼요. 상당히 예측이 거의 들어맞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저희 계속 앞에 연사분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2030년도, 2050년도 여러분 혹시 아시죠? 2030년도는 파리 기후 협약에서 기후 대기 온도 2도씨까지 올라가지 않도록 모든 국가들이 탄소 감축량을 세팅한 협약입니다. 2030년. 그리고 2050년이 뭐냐면 탄소 제로. 모든 국가의 정상들이 다 인지하고 정책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 오른쪽 표를 보시면 뭐냐면 그 전기차 배터리 수요와 공급입니다. 지금 수요가 약간 엷은 이 파란색, 공급이 좀 진한 파란색입니다. 쭉 보시면 쭉 2020년부터 쭉 보면 공급이 조금씩 계속 높아요. 수요보다. 근데 2030년 되면 수요가 더 높아요. 결국 우리가 진짜 전 세계에서 2030년 중심으로 우리가 탄소 배출량 어마어마하게 줄일 예정입니다. 결국은 따라서 우리가 전기 자동차 많이 사용하게 될 것이고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전기 자동차 현대기아 그다음에 전기 자동차 배터리 만드는 회사 3사 아시죠? SK온, LG 엔솔, 삼성 SDI 세계적으로 이제 압도적으로 이제 앞서 나가 있습니다. 근데 배터리 기술 앞서가 있는데 이 포장 기술이 어떤가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배터리 포장에 대한 재료에 대한 마켓을 이제 글로벌 마켓 인사이트에서 예측을 했었습니다. 2019년은 거의 한 90억 불 정도 시장이고 그다음에 2026년은 110억 불 정도 시장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예측을 했고 재미있는 건 뭐냐면 CAGR 기준으로 보면 매년 한 4%씩 3.8% 계속 성장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 골판지 박스가 2019년 기준으로 6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오늘 아까 한솔 제지에서 말씀하셨는데 종이가 상당히 친환경적입니다.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환경이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플라스틱 박스를 계속 반복 사용하면 아까 이제 쓰레기 도시락 상자 얘기 나왔는데 지속적으로 반복 사용하면 플라스틱이 훨씬 더 친환경적이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재료가 나왔습니다. 보시는 거 아시겠지만 카드보드, 종이 압도적으로 제일 많습니다. 현재 전기차 배터리에 사용된 포장재 중에 압도적으로 카드보드가 가장 많고 그 다음에 플라스틱이 가장 적습니다. 가장 적은 이제 상황이 있고요. 그래서 여기 전기 자동차를 이제 이렇게 사용 안 하시니까 제가 좀 설명드리면 그 배터리 이온
리튬이온 배터리가 핵심적이고요. 그 주변을 보면 이것들을 컨트롤을 제어하는 일렉트릭 파워 컨트롤. 그다음에 그 교류 전류를 직류로 바꿀 수 있는 온보드 차저. 그다음에 이것들을 실제 구동시키는 모터. 그다음에 기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 우리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내연기관차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 현재 내연기관차는 가장 중요한 부분의 파워트레인, 엔진과 미션이 가장 중요합니다. 빠졌어요. 엔진하고 미션이.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스갯소리로 얘기합니다. 누구나 전기 자동차를 만들 수 있다. 다만 배터리 기술이 핵심이다. 이 배터리 기술은 아무나 만들 수 없는데 오른쪽에 보시면 배터리가 사실은 이제 자동차에 사용되는 배터리는 배터리 팩입니다. 팩. 이 팩이 되기 전까지는 모듈이 있고요. 모듈이 되기 전에 셀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 셀 단위, 모듈 단위, 팩이 됩니다. 이렇게. 사실은 아직까지도 이 그 공정의 수율이 높지 않습니다. 셀을 만들고 모듈을 만들고 팩을 만들 때 아직 기술 자체가 성숙되지 않았는데 그래서 사실은 그 이 리터너블 패키징이 거의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우리 로지술에서 지금 현재 이쪽 부분 상당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 생태계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생태계. 그러니까 결국은 그 셀 모듈 이전에 원재료가 있고 배터리를 만들 수 있는 원재료. 그다음에 셀 모듈을 만든 다음에 배터리 팩이 되고 배터리 팩이 이제 전기 자동차 완성차 공장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 각 공정별로 필요한 용기들이 다 다릅니다. 근데 이 용기들이 지금은 거의 대부분 앞서 보신 것처럼 일회용 골판지 박스나 이런 것도 거의 사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친환경적일까? 여러 가지 고민이 되긴 됩니다. 근데 그걸 떠나서 사실 저희가 로지스 같은 경우는 기존에 지금 그 자동차 산업에서 거의 한 20년 전부터 공정에 되는 모든 그 플라스틱을 패키징을 플라스틱 용기로 만들고 풀링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이제 시장이 열렸습니다. 사실 전기차 배터리 시장이 열리면 저희도 이제 이 산업에 여러 가지 고민하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포장에 설계할 때는 표준화도 돼야 되고요. 그다음 실제 공간 최적화도 돼야 되고 지금은 대부분 이런 전기 자동차 배터리 셀들이 로봇이나 AMR이나 자율주행 로봇이나 여러 가지 로봇이나 자동화 설비를 통해서 이제 이송되고 옮겨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위험물이라는 거죠. 이게 위험물. 그래서 그 배터리가 왜 위험물일까 한번 고민해 보셨어요? 배터리가 왜 위험물일까? 위험물인 걸 알고 있는데 얘가 왜 위험물이 됐을까?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배터리를 인터넷 조사해 보시면 그 양극재와 음극재라는 게 있습니다. 양극재, 음극재. 그래서 양극, 음극이 왔다 갔다 하면 계속 이제 그 전류가 흐르게 되는데 이게 분리막이라는 게 있습니다. 분리막이 있는데 이 분리막이 만약에 외부의 그 충격이라든지 열을 받으면 이 양극과 음극 교류가 전류가 엄청나게 많이 흘러가고 화재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냐면 얘가 가장 민감한 것은 충격, 열 이거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배터리를 육로, 그다음에 해상, 그다음에 항공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위험물로 간주됩니다. 위험물에 관련된 포장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기술적인 부분들을 저희가 검토하게 되고요. 사실 이제 배터리 패키징에 이제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 보면 저희가 실제 이런 그 패키징 개발에 대한 전략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조금 이제 말씀드리면 일회용 포장재가 종이를 만들었던 친환경지지만 이것들을 계속 반복상해서 100회, 200회 사용했다면 종이보다는 훨씬 더 친환경이다. 이런 이야기가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그 부자재들, 스트레치 필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여러분 혹시 그 자동차에 예를 들어서 현대 기아 자동차 아이오닉이다. 아이오닉에 들어가는 배터리 팩과 앞으로의 제네시스에 들어가는 배터리 팩과 사이즈와 용량이 똑같을까요? 다릅니다. 이게 아주 포장 설계하는데 아주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차종에 들어가는 배터리 팩은 다 다릅니다. 용량은 다르고 사이즈 다 달라요. 그럼 뭐냐면 이게 사이즈가 다르니 패키징 사이즈도 달라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표준화가 이제 아주 이제 핵심적인 영향으로 들어오는데 이런 패키지 표준화 필요하게 되고 그 다음에 위험물이라는 거죠. 위험물이 포장을 어떻게 우리가 핸들할 것인가. 또 이렇게 위험물에 관련된 또 국제 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서 가야 되고 그래서 그 설계 핵심적 전략은 우리 기존에 했던 그런 공간적 측면의 효율화, 큐빅 에피션시, 에리어 에피션시. 우리 로전에서 잘 하시는 이런 시뮬레이션 툴을 활용해서 우리가 공간과 그다음에 에리어의 어떤 에피션을 만들어 나가고
그 사실 이게 이제 지금 그 현대자동차가 많이 앞서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그 전기자동차 이 기술이 많이 앞서가 있고 제가 봤을 때는 거의 테슬라 다음인 것 같아요. 테슬라 다음으로 현대 기아가 이 전기자동차의 플랫폼을 가지고 있고 많이 판매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배터리도 거의 저희가 이 고밀도의 배터리 이 제품에서는 엄청나게 앞서가 있습니다. 이 3사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위해서 뭐 이 현대기아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공정에 대한 자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품들, 특히 이제 이 배터리 팩들이 들어갈 때 이송되는 모든 장비들이 로봇이나 자동 설비를 사용이 됩니다. 그러면 그 배터리 팩을 이송하는 패키징입니다. 이 패키징이 결국은 공정에 대한 모든 로봇들과 자동 설비 정합성이 있어야 된다. 이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서스테이너빌리티. 우리가 계속 일회용을 쓸 수가 없습니다. 계속 반복 사용할 수 있는 이런 포장 용기를 사용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한 핵심적인 설계 전략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들어가면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포장 설계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계신 방법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배터리 팩을 봤을 때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배터리의 특성, 위험물, 사이즈, 제로 관점들, 그 다음에 실제 그 공정에 들어갔을 때 적입되고 적출되는 방법들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수출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보면 그 배터리 시장이 엄청난 이제 전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전체적인 시장을 보면 중국이 전기 자동차의 그 제품 생산 수량이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만드는 배터리 양이 제일 높아요. 제일 많은 양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 패러다임이 좀 바뀌고 있습니다. 이 패러다임 바뀌고 있는데 어떻게 바뀌고 있냐면 미국도 온쇼링으로다 이제 이 전기 자동차 배터리 공장하고 그다음에 전기 자동차 조립 공장은 이제 미국 땅에 이제 짓고자 IRA 법을 만들어서 푸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은 이제 이 수요 공급인데 배터리 팩 자체가 수요 공급입니다. 결국 이 배터리 팩 자체가 국가 간의 이동이 많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게 이동될 때 보통 자동차 배터리 팩은 항공으로 운송하지 않습니다. 배로 운송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제 적도 구간에 지나갈 때는 온도 엄청나게 민감하게 되고 지금 현재 적도 구간에 지나가는 리퍼 컨트롤을 쓰고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데 드라이 컨트롤을 쓰고 있지만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하고 이제 설계를 여러 가지 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제품을 만들어서 시제품 만들어서 테스트하고 할 때 이제 결국 중요한 게 UN 3480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UN 3480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안전 인증을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육상 운송, 해상 운송들을 해서 테스트를 검증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제 좀 말씀드리면 지금 그 우리나라의 법이 그 위험물 그 운송하는 법이 있습니다. UN 3480과 같이 매칭되어 있는데 금속의 그러니까 패키징의 사이즈, 종류에 따라서 적용 범위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금속 대형 용기, 그다음에 플라스틱 대형 용기, 목재 대형 용기, 용기에 따라서 해당되는 코드가 다 다르고요. 그리고 실제 오른쪽에 있는 그 물리적 시험 방법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좀 가져온 건 뭐냐면 경성형 플라스틱 대형 용기를 50HG라고 코드로 부여를 해놨습니다. 부여된 것이고 여기 들어온 게 뭐냐면 한 4가지 정도의 핵심적인 테스트가 있는데 하부에서 들어오는 지게차 시험들, 상부에서 들어오는 크레인으로 들어오는 시험들, 그다음에 5단이면 5단, 4단이면 4단, 적재되는 겹침 적재 시험들, 그다음에 낙하 시험 보통 1.2m입니다. 이런 시험들을 다 해서 결국은 통과를 해야지만 해상 운송을 할 수 있는 패키징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시를 가져왔습니다. 약간 보안상 제가 저희 제품은 넣지 못하고 다른 그 회사 제품을 좀 넣었습니다. 이렇게 낙하 시험도 하고 들어올리기 시험도 하고 다단 적재 시험도 하고 그리고 내륙 운송, 그다음 해상 운송 전체 다 이렇게 그 거쳐서 실제 UN 3480의 인증을 받게 되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저희 회사에서 지금 현재 그 현대기아와 같이 이렇게 개발해서 지금 현재 배터리 팩을 국제적으로 운송하고 있습니다. 사례를 조금 말씀드릴게요. 지금 사실 아까 제가 그 맨 앞쪽에 말씀드린 것처럼 배터리 패키징 중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들이 종입니다. 종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그 다음에 목재입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그 재질에 따라서 사이즈에 따라서 UN 3480이 원하는 테스트 기준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보신 왼쪽에 보시는 전기 자전거 좀 작죠. 전기 자전거 같은 경우는 골파지 박스로 해서 UN 3480 인증을 받아서 해외로 수출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조금 더 큰 것들은 대부분 이제 목상조로 다 이렇게 이제 포장하고 인증받고 수출해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그 제가 좀 종이를 싫어하는 건 아니고요. 좀 이렇게 저기 플라스틱 사업을 하다 오고 있으니까 플라스틱 이야기 지금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보시는 것들은 우리 그 미국이나 유럽 전시장 가 보면
이런 배터리 셀, 배터리 모듈, 배터리 팩에 사용되는 패키징 타입입니다. 조금 더 설명해 드리는 뭐냐면 이런 배터리 셀 모듈을 생산되는 패키징하고요. 제가 한 5년 정도 자동차 산업에 있었는데 자동차에 사용되는 부품들 포장하고 좀 결이 좀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면 그 배터리 셀 모듈은 상당히 치수에 민감합니다. 그리고 먼지나 이물질에 엄청 민감합니다. 그리고 실제 온도 열에 민감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한 셀과 모듈의 패키징이 돼야 되고, 그리고 대부분 현재 유럽에서 이런 반복 사용 용기를 많이 돌아섰습니다. 일회용 잘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는 이제 모듈 용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듈도 뭐냐면 모듈을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만들어서 헝가리에 있는 SK온 공장에 보낼 수도 있고요. 또 헝가리에 있는 그 공장에서 모듈을 만들어서 미국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전체적인 공급망, 스플라이 체인, 밸류 체인에 따라서 이렇게 수요 공급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데 결국 이 최소한 모듈은 국가 간 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국가 간 이동되는 이 모듈 패키징은 기본적으로 UN 348 인정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실제 공정에 바로 투입이 되기 때문에 자동화 설비하고 종합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보면 이 공정들은 사람이 핸들링하지 않습니다. 로봇이나 자동화 설비들이 그 핸들링하기 때문에 그런 자동화 설비의 종합성 관점들, 그다음에 UN 348 그 위험물 인정의 관점들, 그다음에 실제 이 반복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세척 문제들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것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가면 이제 배터리 팩입니다. 약간 좀 무시무시하죠. 옛날에 그 군대 보면 이런 큰 포탄들 나르는 그런 패키징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배터리 팩이 상당히 큽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 차량 하단에 보면 길게 크게 이제 딱 그 적입된 게 배터리 팩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큰 사이즈고요. 그래서 이제 큰 사이즈로 가는데 이것들이 실제 이제 해상의 컨테이너를 움직일 때 결국 뭐냐면 다단 적재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충격을 받아도 얘가 받은 그 충격으로 열을 발생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충격에 대한 완충제도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또 적도 부근을 지나갈 때 그러니까 리프 컨테이너를 쓰긴 씁니다. 여러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리프를 쓰면 좋지만 비쌉니다. 계속 리프를 써야 되냐, 드라이 컨테이너 가야 되냐, 이 고민들 상당히 많이 좀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런 내부의 완충제라든지 더네지, 그다음에 실제 외부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고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인데요. 종합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그 지금 이제 K 배터리가 이제 실제 우리 이 한국의 기술력을 높이고 있고, 그리고 사실 이 패키징이라는 거 사실은 뭐 오늘 여러 이제 한솔도 오시고 다 오셨지만 제품을 잘 만든 제품을 그 품질을 소비자까지 유지하는 것들이 패키징 역할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지금 K 배터리가 기술 상당히 올라가 있지만 K 배터리 패키징 아직 조금 저희가 유럽 비하면 좀 떨어집니다.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저희 이제 뭐 로주스리나 이 분야에 계신 분들이 같이 노력해서 K 배터리 패키징도 세계적인 기술을 개발해서 전 세계 K 배터리가 성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